첫 발표신데 기분이 어떠신지. 그냥 떨리기만 하는데. 주제는 혹시 무엇인지. 제 주제는 홍범도의 전략을 중심으로 봉오동 전투를 서술하는 거죠. 네, 지금부터 CR들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부 CR들이 발표 진행을 맡은 CR들이 회장 사학전공 22학번 김주환입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보고 실제 상황과 영화 속 내용은 얼마나 유사할지에 대한 쏘고 그 사람이 독립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독립군이 사라진 줄 몰랐기 때문에 일본군은 서로를 오인하여 사격했는데요. 오히려 본인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 부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990에는 기초광역의원 선거가 시행되었고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 다투장 직선제가 부활했는 걸 잘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현대 정치에는 왜 독일과 같은 비례대표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정당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소수 정당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째서 어떻게 왜 이 한국에 도입되지 못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혹시 그런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결선 투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따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한국에는 도입되지 못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그 여야 합의로 이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발제문에 아마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많은 변화가 기대됐었지만 이제 선거 직전에 그 선거가 4월에 있었는데 2월달에 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3월에 제가 알기로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래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하는 그런 이제 거대 양당제의 고착화가 아무래도 이제 법을 그렇게 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분들이시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게 사실은 누구나 아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문을 찾아보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봉오동 전투 영화를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영화와 실제 전투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홍범도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수가 적어서 전투에 직접 참여를 해서 하기도 했거든요. 나온 전투들 같은 경우도 홍범도가 실제로 참여한 기록 같은 거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지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저함 없이 지적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부 끝나셨는데 잘 마무리하신 것 같은지. 생각했던 거고. 다음엔 세계사연구회 발표신데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발표 준비하시는데 기분 어떠세요? 이번 처음 발표 아니세요? 네, 맞아요. 기분 어떠세요? 그렇게 엄청 긴장되진 않았어요. 오케이. 회장으로서 첫 그건 진행인데 기분이 어떠신지? 솔직히 많이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네, 준비를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졸업생들도 다 있는데 걱정이 없는지. 아무래도 새사회가 CR2에 비해서 발표가 또 많아서
네, 오신 졸업생분들도 다 한 전반적으로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들 졸업생이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큰 걱정은 아,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 소고가 거의 우리서 도망하고 거기 한국 소고를 촬영한다는데 뭔가 보는 척도 안 하고 휴대폰 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세계사람들 회장 사학전공 22학번 이민영입니다. 그 발제문을 보시면은 8월 5세가 한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러나 흔히 블러드베리, PML이라고 불리는 캐서린의 딸 메리 튜더가 메리 1세로 즉위하게 되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구를 발전시켜 나간 경험은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를 본 사학자 터너는 미국의 발전은 유럽의 영향을 받은 동부가 중심이 아닌 프론티어를 개척한 서부야말로 미국 발전의 핵심이 된다라는 논지를 내세웠습니다. 위험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배상법은 현재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본고에서의 의미는 개척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과 삶에 대해 밝히려 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결과로 인한 개척이고 러시아는 패배로 인해서 농노가 해방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민으로 돌아갔으니 그 사람들이 경작할 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된다. 막상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하신 대로 차이점도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주제를 선택한 건 잘 했다고 보고, 주제의식을 극대화한다던가 약간 이런 의도를 하시고 한 건지 주제의식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카모토 료마 사초 동맹에 대해 발표하게 된 23학번 인문학부 이강섭입니다. 그의 스승이 될 가스린 타로를 살해하려 마음먹었습니다. 이권을 잡아 자신들의 우위를 확보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조수정거를 보면은 사스마와 조슈 외에도 이제 개인들의 돋보이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강조되는 게 이 발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가스 린타로랑 사카모토 료마랑 사이고 나카모리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동기는 이제 개항에 대한 반대, 개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막부에 반대를 해서. 근데 이 발제를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전제로 깔려 있고 이 사람들이 왜 개항을 생각하게 됐을까, 이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 원료가 어딜까는 조금 알기 어려운 것 같은데. 린타로의 경우는 이제 개항을 통해서 이제 서양의 무기와 전술, 무기 등을 수입해 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서양을 배척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그는 개항을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대학살에 대해 알아보려면 세계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은 이제 기근, 빈곤, 실업률 증가로는 살아있는 무척 혹은 중국의 신들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라빈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나치의 당원이며 독일의 지멘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히틀러에게 난징의 참사를 편지로 보내기도 했으며 중국의 중립지역 건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제인데 저는 이 라베의 이 보호구역 지역 여기가 그러면 38년 이후에 45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을지. 저도 살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나치 이제 노동장 나치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이제 일자리에서 제한이 걸리고,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며 살다가
거의 이제 나중에는 굶어 죽어요. 근데 그 전에 중국에서 그 졸라비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3,500달러를 500달러를 모아서 모금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졸라비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굶어서 아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정창모, 김정윤, 소승규입니다. 제임스 헤럴드 드리틀 중령이 이끄는 그 드리틀 폭격대가 B-25 폭격기 16대를 타고 일본 본토를 폭격하게 됩니다. 다만 일본의 의도는 미국에게 간파를 당하였고 생을 하면서 미드웨이 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력학번 조장현입니다. 제 질문은 간단한데 일본의 목표는 결국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대동아 공영권이 정확히 뭔가요? 주신 질문을 정리하자면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정의를 질문드린 거 맞으신가요? 40년도에 40년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도 신대동아 질서 뭐 확립전쟁 이런 식으로 참전을 했던 걸로 아는데 이제 이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정확한 거는 전 잘 몰라서 이제 풀어서 쓰자면은 동아시아 안에서 모두가 번영하는 권역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이 대동아 공영권에 대해서 일본의 계획은 일단은 평창을 한 뒤에 대동아 공영권에서 자기네 같은 세력이었던 시아 왕국과 이제 각 식민지의 총독부들 그리고 이제 괴뢰국들을 이제 가입시켜 가지고 일본만의 세력으로 확립하려는 것 같습니다. 주제나 시기나 지역으로나 굉장히 다양하게 안배가 되어서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 것 같아서 더군다나 이제 1학년, 2학년 중심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참석해 있는 선배들, 다른 친구들 다들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2024 사학정동 동아리 연합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